여러분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내면에는 단단한 힘을 지닌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 같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 같은 내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삶에서 필요한 강함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특징들을 배워서 더 강하고 현명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은 누군가의 무례함에 과민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할 때 이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지만 당신이 준 감정은 기억한다. 이 말처럼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행동으로 남기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직장인이 매번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문서화하여 상사에게 직접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실행되었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의 의견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강함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슬프면 우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속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며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난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거나 반박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고대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이 말처럼 이들은 감정보다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죠. 친구와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간직할 줄 안다. 겉으론 모든 걸 나눌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도 잘 숨기며 자신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이들은 대화에서 경청하는 법을 알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삼가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들은 절대 경솔하게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는 필요한 만큼만 나누며 자신의 경계를 지킵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려다 결국 자신이 지쳐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많이 들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단호히 말할 줄 압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데 있다. 이들은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이들은 자신에게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대신 다음에 도울게라는 식으로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5번째,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지만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죠. 모두를 믿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면밀히 관찰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죠. 한 여성이 새로운 직장에서 처음 만난 동료들에게 지나치게 속내를 털어놓는 바람에 불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경청에 집중하며 상대방을 관찰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존감이 남다르다.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만의 가치를 확고히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미 여러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조차도 수용하며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이들은 그것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흡수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7번째, 상처를 교훈으로 삼는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힘. 이것이 속으로 강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이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합니다. 한 사례로 한 기업가는 몇 번의 실패를 거쳐 결국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얻은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강한 내면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단련해온 결과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강함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징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배우고 싶은 점이 있나요? 중요한 건 이런 강함은 누구나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